안녕하세요. 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함수 중 concatenate, 텍스트 조인, 포네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에서 배웠던 문자 연산자 and도 함께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배울 때 연산자들을 배웠었죠. 그 중에서 문자 연산자는 and였습니다. 다른 셀에 각각 있는 문자들을 한 셀에 넣어 볼게요. 직접 입력할 때는 따옴표로 and 이렇게 입력하고요. 셀로도 할 수 있죠. and 이렇게요. 두 가지 방법,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이실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셀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공백을 넣을 때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자로 공백을 이렇게 삽입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백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공백을 넣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따옴표를 넣고 and를 하나 더 넣기보다는 다른 문자에 공백을 함께 넣어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이걸 지우고요. 처음에 이 상태에서 밤 뒤에 공백을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똑같죠? 하나를 더 넣어서 따옴표와 and를 더 넣어서 공백을 삽입할 수도 있고 다른 문자에 공백을 함께 넣어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간단해 보이는 것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니라 뒤에 글자 앞에다가 공백을 넣어도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연산자 and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 복습해 봤고요. 오늘은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들을 연결해 볼 거예요. concatenate라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이 함수를 해당 함수를 쳤을 때 나오는 설명과 인수입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일부만 쳐도 확인할 수 있죠. concatenate 더블 클릭하면 인수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인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오류가 났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 함수에 오타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엑셀에서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엑셀에서 인수를 확인하면 좋은 게 생소한 함수를 발견했을 때 좀 비슷한 인수를 내가 봤던 기억이 있으면 적절한 인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엑셀에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인수를 확인한 다음에 내 나름의 인수를 정리해 보면 됩니다.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합친다는 거죠. 조인이라는 게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한다. 문자 연산자 and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해서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써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문자 1, 문자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학습하시기 용이하실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름과 직급을 합쳐서 해볼게요. 셀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공백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동 채우기 하면 다 적용이 되죠. 똑같이.
지금 문자 연산자를 사용했잖아요. 컨캣네이트를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컨캣네이트 문자 1, 쉼표 문자 2. 이렇게 하면 이 합쳐진 내용이랑 똑같게 나오고요. 공백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표현해서 문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쉼표로요. 구분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연산자를 사용한 것과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의 인수를 쉼표로 구분한 것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시트에 표현되는 내용은 똑같죠. 그러면 우리 좀 복습을 해볼까요? 이 이름과 직급 뒤에 참석이라는 것을 넣어 볼게요. 이름, 직급, 참석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드래그를 하고 해당 셀 영역을 드래그하고 컨트롤 숫자 1 눌러서 셀 서식. 자,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1 지우고요. 골뱅이 참석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참석이란 글자를 직접 넣는 겁니다. 문자에 공백을 문자에 같이 넣는 거예요. 띄고 참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시트에 보여지는 것은 같지만 이 수식 입력줄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함수의 설명을 보니까 값을 특정 번호 형식으로 변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수는 값, 밸류와 포맷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 여기에서 얘기하는 값이겠죠? 변환할 값, 그리고 특정 번호 형식으로 변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포맷 텍스트는 변환할 형식이겠죠. 이렇게 설명과 인수를 좀 같이 조합해서 내 나름의 인수를 정리합니다. 변환할 값, 그리고 변환할 형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은 제 언어고요.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 함수의 기본적인 인수값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403이라는 숫자에 앞에 0을 넣어서 4자릿수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 있어요. 어포스트로피를 넣고 0403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만든 방법이 있었죠. 그쵸? 텍스트 함수는 이것과 어퍼스트로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변환할 값 403이죠. 얘를 4자릿수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함수예요. 아시겠죠? 값, 변환할 값, 그리고 이렇게 변환해줘라 라는 변환할 서식 이런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날짜를 년, 월, 일 서식으로 나타내고 오늘 요일을 나타내보고 현재 시간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년, 월, 일이에요. Y가 년, M이 월, D가 일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년, 월, 일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늘 날짜를 년, 월, 일 서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바꿀, 변환할 값은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는 today 함수예요. 바꿀 서식, 년, 월, 일 천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셀 서식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잘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오늘 요일도 나타내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일이니까 A를 4번 치시면 돼요. 자, 나오죠. 그러면 A를 하나 지워볼까요? 요일이 삭제됩니다. 그럼 영문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영문으로 나타낼 때는 D를 쳐주세요. 자, 전체 요일이 나오고요. D 하나를 삭제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시처럼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 단축키 배웠었죠? 컨트롤 콜론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데 텍스트 함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텍스트 함수 현재 시간 나타낼 때는 now 함수를 쓰시는 게 좋으세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니까요. 그리고 얘 형태는 시간, 그 다음에 분, 초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AM, PM을 넣을 수 있어요. AM/PM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함수죠. 그렇죠? 현재 날짜와 시간을. 그렇다면 여기에 날짜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today 대신에 now를 쓸 수도 있겠죠. today 함수는 현재의 날짜, 요일을 그에 알맞은 서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날짜 형식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now 함수를 써서 날짜만 보이게 할 수 있겠죠. today와 now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인데요. 텍스트 조인 함수는 2016 버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전 업데이트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어떤 함수인지.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텍스트 문자열의 목록이나 범위를 연결한다. 구분 기호를 같이 넣는 거군요. 여기에 기호, 그리고 공백을 무시하느냐, 공백을 무시하지 않느냐, 그런 여부, 그리고 텍스트, 문자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인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여기에 기호가 있으니까요. 딜리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구분 기호를 쓸게요. 처음에 기호를 넣는다. 쉼표로 구분하죠. 그런데 구분 기호라고 엑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백을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문자 1 이렇게 쭈루룩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보기 편하게 좀 떼어쓰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의 언어로 함수의 인수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살펴볼게요.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AND와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리고 concatenate를 활용해서 이번에 배울 텍스트 조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와 따옴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내가 쓸 문자가 뭔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 형태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입력해야 될 게 있죠. 010. 여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가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가져올 수 있죠. 가져올 수 있고 또 빼기가 필요하고 뒤에 거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문자가 필요하고요. 얘네를 문자 연산자를 사용해서 합치려면 AND가 4개가 필요하죠. 5개의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 좀 늘려서 해볼게요. AND 4개를 먼저 넣어봅니다. 이걸 처음부터 입력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입력한 010, 내가 입력한 빼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빼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캣네이트를 사용해 볼게요. 컨캣네이트는 쉼표로 했었죠. 이렇게 쭉 나열했죠. 쉼표로 구분해서 텍스트를 쭉 나열했어요. 쭉 치면 돼요. 똑같아요. 들어갈 텍스트 문자를 쭉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똑같죠? 마지막으로 얘. 됐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수식 입력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조인 해볼게요. 그러면 구분기호, 구분기호는 여기 빼기가 있죠? 빼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빈셀 무시, 빈셀 포함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빈셀이 있을 경우에 무시하느냐, 빈셀이 있을 경우에 포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긴 빈셀이 없으니까 빈셀 무시로 할게요. 뭐 빈셀을 포함해도 빈셀이 없으니까 같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부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만 쭉 나열하면 되죠. 이렇게요. 그쵸? 그런데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인수를 공백 무시 여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인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무시, 빈 이렇게 쓰여져 있고 설명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실습을 하다 보니까 공백 무시 여부보다는 빈셀 무시, 빈셀 포함 그렇다면 그냥 빈셀 포함 여부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무시라는 단어보다 포함 여부가 더 좀 부드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빈셀 무시, 빈셀 포함. 빈셀 포함 여부로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빈셀 포함 여부라고 수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으로 자신의 언어로 인수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네틱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윗줄 문자를 가져온다. 그런데 그냥 범위, 레퍼런스라는 영역만 인수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참조 범위로 인수를 써놓을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수식 입력줄에는 이 수식이 그대로 보이죠. 그런데 이 포네틱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과 시트의 내용이 동일하게 보여야 적용이 돼요. 얘를 컨트롤 C, 자 여기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만 붙여넣기 옵션에 값 보이시죠? 붙여넣기 옵션에 값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과 시트에 보여지는 값이 똑같죠. 여기에서 포네틱 함수를 좀 써보겠습니다. 포네틱 함수, 이 범위, 이게 참조 범위였죠? 그러면 참조 범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쭉 이어지죠? 자, 이렇게만 보면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넣어 볼게요. 아, 그러면 뭔지 알겠다. 그러나 좀 보기 좋으려면 양옆에 공백을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값을 뒤에 쭉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안 넣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쭉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쵸? 마지막엔 안 넣었고요.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셀에 넣을 때 포네틱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함수 중에서 concatenate, 텍스트, 텍스트 조인, 포네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밤샘이었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